안녕하세요. 네. 자, 보죠. 오늘 2주차죠. 우리 2주차. 첫 주에 책에도 한 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주차 때 책에도 첫 번째 거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해 오셨는지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야죠.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으니까 영박쌤한테.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 기억나시죠? 크게 이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게 되는 부처가 있다고 얘기했죠. 중앙행정부처. 어디였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의 장이 누구죠? 국장. 여기가 몇 번째 서열? 1서열. 첫 번째 서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그때 행정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뭐죠? 특별시, 그 다음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시, 그 다음 특별자치도, 그 다음 그렇죠. 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 서열이라고 얘기하고 이 서열의 지역 부분을 우리가 줄여서 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도의 장을 뭐라 부르죠?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시도지사라 그러면 도를 포함한 곳을 시도지사라고 얘기해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을 시도지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많이 또 헷갈려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라 그러면 두 번째 서열에 있는 도를 포함한 자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서열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죠? 자치구, 줄여서 그냥 구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있고 광역시는요? 그렇죠. 구나 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시, 군 이렇게 하는데 시 안 들어가요. 광역시가 있는데 또 시가 안 들어갈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구, 군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구군. 그래서 구, 군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것도 자치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전북도 있고 강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있죠. 근데 누굴 얘기한다고요? 제주를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전북하고 그 다음에 강원은 도에서 이제 승격된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예외적으로 본다는 얘기. 그래서 특별자치도도 뭐가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시하고 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시하고 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시는 인구수가 50만 이상 되면 뭐라 불러요? 대도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뭐냐면 저기도 시가 있고 여기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수가 50만 이상 되는 거 물어보면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0만 이상. 그럼 50만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렇죠. 일반시, 뭐 대도시가 아닌 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시가 나오죠. 여기도 시고 여기도 시고 여기도 시죠. 그럼 시라고 나오면 여기 시인지 저기 시인지 여기 시인지 여기 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헷갈리는데 그걸 글로서 법조문으로 적어야 되면 엄청 헷갈리겠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가 되면 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시는 반드시 특별시라고 해요. 광역시는 그렇죠. 그냥 시라고 안 하고 광역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그냥 줄여서 시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 앞에 시를 쓰면 이 시는 이 위에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이라 그러면 이 군 앞에 있는 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 관할구역 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줄임말을 쓸 때.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장이 누구예요?
시장. 그럼 우리가 아무 얘기 없이 시장이라고 나오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관할구역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시장이라고 그러면 아니 특별시장도 있고 광역시장도 있고 특별자치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장 어디 시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특별시장은 특별시장이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장은 광역시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장으로.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라 한다고. 어디 있는 것만 도관할구역에 있는 것만 그냥 시장이라 한다는 거. 왜냐면 다른 말이 없잖아요. 도관하고 있는 시장 앞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시장이니까 시장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다른 거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풀로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대도시인지 대도시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도시는 대도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시가 50만 이상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는 대도시라고 하면 얼마 이상인 거예요? 50만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는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해요. 일반 시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법률상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를 우리는 일반 시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반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월에 해당되는 지역은 시, 군, 구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리고 얘의 장들을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어디 시장이에요? 도관할구역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장을 얘기하고 싶으면 특별시장이라고 하면 된다고. 되나요? 또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잖아요. 그럼 대도시는 뭐라 불러요? 대도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문장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할 것 같아서 법률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것 뿐이지. 어떤 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 어디예요? 도시군. 도시군을 우리가 계획을 짜고 도시군을 개발을 하고 도시군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시군 어디에 얘기해 주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되나요? 여기가 도시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시군이라고 하고 이 도시군에 관한 계획을 짜는 걸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도시군 계획이라 그러면 여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도에 있는 시군을 도가 너무 넓어서 시군도 각각 도시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도시에 대해서 이 도시를 계획을 하려면 계획을 짜야 되죠. 계획을 짜는 걸 계획을 세우는 걸 뭐라 불러요? 수립 이렇게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수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오늘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죠. 그럼 앞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공부 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대화 자체가. 그렇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화할 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1년 동안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또 무슨 얘기냐면 대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럼 수립했으면 이 수립한 것을 뭐 받아야 돼요? 그죠? 은행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대출이 나오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수립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뭘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을 승인 받는다 이렇게 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밴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제가 뭐 하죠? 승인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 펼쳐질 얘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도시군을 알아야 되고 이 도시군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각각 관할구역이 누구죠? 장들.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는 시장이, 군은 군수가.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오늘 얘기할 걸 이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시금 얘기합니다. 수립하는 것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이. 왜? 그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도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겠죠. 됐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두 개 도시를 묶어서 하는 광역도시를 하든 각각의 도시를 하든 도시군이 되든 누가 수립한다고요? 그 장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도시 두 개를 묶어서 수립을 하면 그거는 무슨 도시예요? 광역도시 계획이 되는데 그럼 그건 누가 수립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수립하면 돼요? 각각의 장이 같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손잡고. 손잡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약간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각각에 대한 도시군에 대해서 누가 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러면 그 도시군 관할구역에 누가 장이 하는 거예요. 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그 장이. 됐나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특별자치시에 대해서 그 특별자치시에 대한 도시군에 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이 만약에 공동으로 묶어져 있는 만약에 광역도시 계획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같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어렵게 들린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쭉 풀로 얘기해야 되는데 줄여서 우리는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라고 해요. 이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시도지사는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도지사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도지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두 번째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에 속하는 거잖아. 어떤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군이란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제1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 6개 법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6개 법에 관한 우리가 체계도 15개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OT를 하면서 체계도 1개를 했고 행정조지. 오늘 이제 이 국토계획법을 하게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체계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일단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범위는 기초서에서 1장 총칙이라는 부분을 하게 될 거고 2장 2개 도시를 묶어서 계획하는 뭐죠? 광역도시계획까지 오늘 할 거예요. 2개 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장 총칙에서는 체계도 2번하고 3번 2개가 나오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체계가 몇 개예요? 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뼈대가 되는 것은 체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용어가 나올 때 기초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온라인 듣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실강생들도 그렇고 이 체계도 15개를 프린트를 해서 드렸죠. 온라인생들은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15개가 전부 다 그 체계도 15개 부분의 형태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기초서에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기 편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기초 과정은 거의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기초서 몇 페이지에 어떤 지문을 설명할 때가 있어 없어요? 그때만 기초서 페이지를 넘겨서 그 부분만 체크해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기본으로 봐야 될 건 뭐다? 이 프린트. 이 프린트 체계도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체계도 2번, 3번, 4번이 나간다고. 그래서 2번을 펼치고 쭉 보다가 어떤 문장이 나오면 기초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시면 된다고. 그리고 다시 이걸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 받는 방법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총칙 부분부터 첫 시간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프린트 체계도 두 번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프린트 체계도 두 번째 부분, 2번 돼 있는 부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법률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먼저 뭘 하고 계획을 하고 뭐 해라? 이용을 해라. 이용한다는 얘기는 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개발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개발하기 전에 뭐부터 짜야 돼요?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난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용하는데 그래서 계획, 국토에 대한 계획부터 먼저 우리는 쭉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개발하는 걸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토계획은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뭐죠? 계획을 짜놔요. 그럼 국가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이건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돼요. 국가 계획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이 국토가 있으면 이 국토에 대해서 미리 국가가 뭐 장기적으로 뭐 50년 또는 10년 이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국토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 안 세워져 있다?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큰 틀이 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큰 틀이 짜져 있는 걸 보고 세부적으로 이제 각각 도시들 있죠. 도시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인 계획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부터 세워요? 큰 계획부터 먼저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1억을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1억을 만들어보자. 그때는 1억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계획을 1억을 모으자는 큰 틀을 짠 거예요. 그럼 1억 모으는 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일단 큰 틀부터 1억부터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냐면 10대, 20대, 30대, 이게 40대까지 갈지 안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1억을 벌기 위해서는 10대 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대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고 1억을 벌기 위해서는 30대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큰 틀 중에서도 세부적인 큰 틀을 짜는 거예요. 10대와 20대가 넘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30대 때 뭘 하기 위해서는 20대 때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유기적인 거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토에 대한 전체 계획을 짰죠. 그 다음부터는 그 국토 내에서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연계되는 거 그걸 짜야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세부적인 걸 짜면 다른 도시하고 연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짜는 게 국가계획이에요. 그럼 국가계획을 다 짜놓고 난 뒤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2개 이상의 도시가 연계되는 또 하나 국가계획을 그럼 누가 짭니까? 물어보면 대통령이 짜는 게 아니고 국가가 계획을 이렇게 짜겠다고 나오면 그걸 맡아서 하는 행정부처가 중앙행정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로 어디다는 얘기예요? 국토교통부란 얘기예요. 근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누가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장이. 그래서 누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국가계획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주로. 됐나요? 다른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렇게 하는 자가 거의 없고 우리 그 국토교통부 부분이 거의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국토에 대한 계획을 짤 때 국가계획 차원에서 짠다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 그래서 앞으로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국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가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그 국가계획을 보고 뭘 짜게 되냐면 2개 이상의 도시를 연계시켜주는 무슨 도시? 광역도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 대한 도시의 계획과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경기도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계획을 짜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를 묶을지 그걸 광역계획 권역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각각에 대한 도시가 연계해서 어떻게 수립하고 하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를 묶어서 하겠다는 게 광역도시계획. 됐나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뭐 보고 짰다고요? 국가계획을 보고 짰다고. 항상 뭘 짤 때는 지침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는 국가계획에 뭐가 되도록 부합되도록 짜야 돼요. 이 국가계획 짠 곳에 하고 전혀 맞지 않도록 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도시의 계획을 짰으니까 이제 뭐냐면 이 각각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그걸 바로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도시군이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에 대한 도시도 뭐가 되냐면 이 하나의 도시가 나가고자 하는 큰 틀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그 도시에 대한 큰 틀부터 또 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획인지 아세요?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어디가 도시군이 되냐면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를 가지고 각각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큰 틀을 짜게 되는 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첫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하나의 도시에 대한 큰 틀 짜는 게 뭐라고요? 기본계획.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한 정의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 기초서에 보시면 169페이지 4번에 보면 나와요. 그럼 이제 책을 딱 보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책이 없는 분들은 이 앞에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분들은 책에다 체크해 놓으셔야 나중에 복습할 때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 쭉 배웠던 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어디를 각각의 관할구역이나 생활권역에 대해서 뭘 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이란 건 큰 틀을 짜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이 도시가 앞으로 뭐죠? 나가고자 하는 방향,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도 뭘 보고 짠 거예요? 그렇지. 광역도시계획을 보고 짠 거예요. 됐나요? 광역도시계획 부분이 두 개의 도시랑 연계되어 있지만은 그 연계된 것에 부합되도록 각각의 도시가 돼야지 이 각각의 도시를 짜는데 두 개 연계된 거하고 하나도 맞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서는 계획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도 무엇에 부합되도록? 광역도 위로 다시 올라가면 국가계획에 뭐가 되도록? 부합되도록.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밑에 있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짰어요. 그럼 큰 틀을 짠다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죠. 계획을 세우는 걸 뭐라 불렀어요?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럼 수립을 했으면 뭐 받아야지만 이게 수립이 된 거예요? 승인, 그렇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통해서 큰 틀을 짜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게 승인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승인을 받으면 세운 내용이 계획이 나오겠죠. 그 계획을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해야 돼요? 안을 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계획이라 그런다고요?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 계획을 짤 때 뭐 보고 짠 거예요? 그렇죠. 기본 계획을 보고 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관리 계획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이 뭐가 돼요? 멘토죠. 다른 말로 지침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이 뭐예요? 기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두 개 바꿔서 내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지침이 되느냐?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먼저 짜고 이걸 짜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먼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났겠죠.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태어날 일은 없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선후 관계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그래야 이걸 보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뭘 만들어낸다? 구체적인 안을 내는 관리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기본이든 도시군 관리든 도시가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가 되는 거고 광역도시 계획은 두 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모아져서 국가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 계획이 되고 난 뒤에 보통 관리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계획을 통해서 큰 틀을 짠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수립. 그럼 수립한 걸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수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립을 한 목적이 뭐 받기 위해서? 승인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수립이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안을 올린다고 얘기해요. 안을 올리는 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안이고 올리니까 앞에다 입을 붙여요. 안을 올린다. 그래서 뭐라고요? 입안한다 이렇게 돼요. 안을 올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입안. 정책을 올린다 할 때 입안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입안을 해서 올리면 그게 뭐가 돼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이 돼야지만. 결정이 돼야 시행할 수 있잖아요.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자, 특별시는 누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특별시장이. 광역시도 광역시장이. 그럼 안을 올릴 때도 누가 안을 올리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 특별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 계획을 세워서. 그럼 안을 올리는데 이 각각의 도시 부분을 보시면 이 도시에 대해서 장은 누구예요? 특별시.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시장이 안을 올리잖아요. 안을 올리면 누가 이거를 결정하게 될까요? 특별시장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서열은 뭐가 있냐면 내가 안을 올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이 두 번째 서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 이해가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특별자치도지사가 안을 올렸어요. 왜? 도시니까 안을 올릴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안을 올리면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서열은 그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저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죠. 시장, 군수도 도 관할구역장이죠. 그럼 시장이 이 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도시의 장이니까. 근데 안을 올리고 그 안을 올린 걸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냐면 세 번째 서열이죠. 어디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 서열인 도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관할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서열은 권한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안을 올리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데나 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보이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걸 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이는 도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나중에 할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정비도 할 거고 또는 보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교통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환경 경관 딱 봐도 뭐가 나와요? 구체적인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관리계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정의가 나온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기본적인 걸 세운다는 거. 그리고 관리계획은 무슨 얘기 나와요? 구체적인 어떤 단어들이 쫙 나와요. 뭘 하겠다는 거.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돼요. 이게 무조건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을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올릴 수 있는 안이 항목이 있다고요. 그 항목 내에서 도시를 계획 짤 때 안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올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안을 올리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안을 올리는 것과 입안을 하는 항목과 결정하는 항목은 뭐가 돼요? 같아야 달라요? 같죠? 아니 안을 올리면 이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안을 올려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을 올리는 항목과 결정하는 사항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을 올린 게 다 결정이 되었다. 그럼 결정 사항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을 올리는 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결정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결정이 되어야 이걸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나중에 나오게 돼요. 그게 곧 안을 올릴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계획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뭐 얘기했냐면 보세요. 광역 기초서 172페이지에 보시면 4번 계획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나와요. 이 부분이. 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뭐 할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인데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수 있다고, 충돌이 날 수 있다고. 그러면 계획 짜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거 뭘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했을 때는 항상 먼저 만들어진 거. 그게 뭐가 된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이 된다.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짜게 되는데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뭘가 돼야 돼요? 부합돼야 된다. 즉 광역도시계획을 보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부분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를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럼 뭘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래서 이 체계 부분에 관한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먼저 만들어진 계획이 우선한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회 때 나왔던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뭐 할 때?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X죠.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할 때 안을 올리는데 그 안에 항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고 그 안이 뭐가 된다고요?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어떤 안을 올리게 되는지 또는 어떤 걸 결정하는지 결정 사항을 지금부터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기초서에는 총 8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분류할 겁니다. 외우기 편하게. 그래서 그럼 뭐 어떤 걸 뺐느냐? 뺀 게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할 거고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돼요. 그럼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나올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죠?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출생신고죠. 출생신고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 무명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이름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면 이름이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도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지역명 말고 위치상의 그 말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이거는 주거용으로 쓰는 땅이다. 그럼 거기는 뭐만 지어야 돼요? 주거용으로 주택이나 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땅은 공업용으로만 쓰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공업지역이라는 게 있다고. 그거는 뭐만 지어야 돼요? 공장 위주로 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이 가지고 있는 용도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뭘 정한다고요?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중에서 무엇에 따라서 지역을 정한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은 이 용도로. 그런데 하나의 땅이 있는데 이 하나의 땅에 대해서 용도를 정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2개, 3개, 4개를 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무조건 땅 하나는 용도가 몇 개? 1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지 하나에 용도 지역은 몇 개? 무조건 1개입니다. 중복이 안 돼요. 이거를 상업 플러스 공업 지역 이렇게 하면 2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의 땅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하나의 용도 지역만 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없었는데 해안가 부분을 매립을 했어요. 그럼 매립을 하면 땅이 뭐 한 거죠? 생긴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름부터 정해야 돼요. 그 땅의 용도에 대한 이름을 정해야 돼요. 그 용도 지역부터 정해야 돼요. 그걸 뭘 통해서 정한다고요? 우리가 이름 정할 때 어디를 가서 정해요? 철학관을 가든 아니면 또 뭐죠? 이름 잘 짓는 뭐 장명소에 가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박명수한테 가든 뭐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하는데 마찬가지로 용도 지역을 정할 때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절차를 밟아서 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의 땅에 대해서는 용도가 몇 개다? 1개다. 그 용도 지역이 1개가 된 거예요. 1개가. 그리고 뒤에 보면 용도 지구라는 게 나오죠. 조금 있으면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용도가 땅 하나의 용도가 1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예요? 기능이 축소되잖아요. 이게 제한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게 주거라 그러면 주거만 지을 수 있으니까 땅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쓰임새가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그 용도에다가 하나 더 뭔가를 정할 때는 이 이름에다가 2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용도 지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보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주거밖에 못 하는데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용도지구 종류 중에서 어떤 걸 딱 정해가지고 복합적인 용도지구라는 게 있다고. 그럼 그때는 복합 용도지구로 정하면 주거 외에 다른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이 용도지구에 가지는 기능을 뭐 해준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도 뭐죠? 지구예요. 근데 그 용도지구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걸 또다시 뭘로 하냐면 용도 이 두 개 합쳐서 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어쨌든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뭘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용도 지역이 뭔지부터 일단 봐야 되니까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용도 지역 보시면 정의가 기초서 169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어디를 조금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책에도 있죠. 책에도 프린트 3번 있죠. 3번을 펼쳐 놓으시고 용어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기초서는 조금 살펴보시면 돼요. 자, 용도지역에서 기초서 16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건폐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건폐율 들어보셨어요? 뭐냐면 이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여기가 10m, 10m예요. 그럼 얼마예요? 1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내가 꽉 차게 다 지으면 몇 프로 지은 거예요? 100%. 100% 건축 면적이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폐사하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비율을 뭐라 불러요? 건폐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100% 하면 어휴, 옆에 있는 사람도 100%. 그럼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얼마 정도 부분을 지역에 따라서 이걸 비율을 줄여주게 됩니다. 즉 개발을 못하게 하는 곳에는 이 비율을 훨씬 더 비율 자체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지겠죠. 근데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은 비율이 높아지 많이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땅의 가격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그 평면상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마다 틀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50제곱미터만큼 땅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이런 걸 건폐율이 50%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역마다 건폐율의 비율이 다 틀려요. 용도 지역마다. 그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건물 지을 때 옆으로 지을 수 있는 비율이죠. 수평으로 펼칠 수 있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 수평으로 펼칠 수 있는 비율도 있지만 건물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도 올라가니까 위로 건물을 한 층 한 층씩 쌓아서 올릴 수 있는 비율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적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은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용적률이라 그러면 한 건물을 지을 때 한 층을 짓고 그다음 그 위에 또 한 층을 짓고 그래서 한 층의 개념을 용이라고 그래요. 단위 개념. 그리고 하나씩 쌓는 걸 뭐라 불러요? 적이라고 얘기해요. 적층.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비율을 뭐라 본다? 용적률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지 면적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건폐율은 옆으로 지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위로 지을 수 있는 비율, 그 비율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냐면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도 이게 공공적인 복리를 정진하는데 도모하기 위해서 쓰임새에 따라 이름을 정한 걸 뭐라 불러요? 용도지역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의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몇 개? 한 개. 그래서 서로 뭐가 안 된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하게 되겠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그거를 보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 부분 이제 이름부터 정해야 되죠.
용도 지역의 이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토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이제 용도를 정할 거예요.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다음 개발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용도로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국토를 다 모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발 용도로 쓰는 이름이 있을 거고, 개발하지 않고 보존의 목적으로 쓰는 용도의 이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보통 개발 용도로 쓰는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시. 그래서 도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개발 용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린 도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시가 형성되려면 사람이 뭐가 가능해야 돼요? 주거. 사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 있어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주거는 해결됐지만 뭐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될 경우 있어 없어요? 물건을 사용해야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공업용으로 쓰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업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공업지역은 좀 공장. 근데 이제 공장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뭐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려고 하면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판매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럼 판매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또 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분류가 안 되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으면 이게 무질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공적인 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에서 딱딱 구획을 나누어서 무질서를 없애고자 이렇게 이름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업지역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백화점이나 이런 판매시설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도시지역이 건물들만 다 들었으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도시지역 내에서도 뭘 두는 거예요? 녹지를 주는 거예요. 녹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크게 나눠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의 이름은 이 도시지역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주거지역도 뭐가 있냐면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있고, 또 일반 주거지역은 일종이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해요. 일부분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자, 상업지역도 중심 상업이 있을 거고, 중심이 아닌 곳도 있어 없어요? 중심이 아닌 곳에 또 상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업지역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업도 화학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공장만 묶어놓은 땅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분류를 해야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공장의 오폐수 부분이 별도로 분리해야 될 곳은 별도로 땅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공업지역도 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도 또 뭐죠? 또 세분화돼요. 그럼 녹지지역은 한번 볼 건데, 세분화되는 게 이거는 세분화된 걸 지금 안 볼 거고 녹지지역만 볼 거예요. 녹지지역은 첫 번째, 녹지 중에서도 아예 개발을 하면 안 되는 녹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존 녹지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은 나중을 위해서 개발하지 않고 보존의 녹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녹지는 녹지인데 생산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녹지 내에서도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곳이 생산 녹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자연 녹지. 이거는 언제든지 뭐냐면 개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상업 주거지역 옆에 자연 녹지가 있는데 이 주거지역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땅이 부족하다. 그럼 이 자연 녹지를 뭐로? 주거지역 형태로 바꿔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자연 녹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도시지역 부분에 들어가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개발되는 거. 그럼 개발되지 않는 보존 용도에 대한 또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농림지역, 딱 느낌이 오죠? 농이 뭐예요? 농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림은요? 산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하고 산림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 그러면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걸 그걸 농림지역이라 그러고, 또 하나가 자연환경을 아예 뭐 하는 거,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린벨트 들어보셨어요? 그 그린벨트가 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아예 개발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 그래서 요새 뭐 그린벨트를 푼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자 보세요. 관리지역이 뭐냐면 관리지역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땅을 이름을 정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겁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은 보류해 놓는 거예요. 이름을 뭘로 해서?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그 다음 또 하나.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애매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 보류해야 되죠. 그때 이름을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참 애매한 땅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정하느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지역에는 땅값이 높죠. 보존용도는 땅값이 낮죠. 그럼 이 보존용도 중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 있는 땅을 사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이죠. 왜?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지역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땅이 계획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 도시지역과 거의 비슷한데 도시지역으로 여건이 조금 부족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규제해 놓은 게 계획관리가 가장 이 중에서 뭐예요? 높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게 가격이 조금 높겠죠. 여기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근데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언제 풀릴지 몰라요. 계약이 없다고. 그럼 왜 가지고 있느냐? 기획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가 얇아가지고 야 이거 조금 있으면 뭐 오르고 뭐 어떻게 그런 얘기 딱 전화 걸어서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용도지역 종. 이 중에 우리나라 국토는 이 중에 하나의 이름이 붙어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큰 틀부터 봅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나눠서 도시지역, 그다음 관리지역, 그다음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뭐라 부르냐면 도, 관, 농,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요.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되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되고 도시지역은 크게 나눠서 네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앞자를 따서 주, 상, 공, 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을 세분화하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앞자를 따서 보, 생,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앞자를 따서 보, 생, 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거 있는데 안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고 여기는 했죠. 여기는 세분화된 내용이 없어요. 왜 했냐면 이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딱 봐도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도록 외워달라고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하면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두 개는 같죠. 뭐가 달라요? 자연이고 계획이에요. 이 두 개를 바꿔서 시험 문제가 낸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녹지지역은 녹계가 아니고 뭐죠? 녹자가 되는 거예요. 녹차, 녹자. 그리고 관자가 아니고 뭐죠? 관계가 된다고. 그래야 이게 안 헷갈려요. 되나요? 관계, 녹자, 녹자, 관계. 되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첫 시간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할게요. 용도지역 부분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고 개발과 보존이 있고 우리가 앞자를 따서 얘기하면 크게 얘기해 주세요. 도, 관, 농, 자. 도가 뭐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부터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내뱉지 않으면 입에 안 붙어요. 이게 입에 안 붙는다는 얘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요? 앞자를 따서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다시 보, 생, 자, 자. 보생계가 아니고 보생,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은 보, 생, 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됐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정리한 겁니다. 됐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갑니다.